안녕하세요. 대부에서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5월 16일 화인 서키트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주가에 반영될 만한 요소들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주주분들이라면은 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많이 부족하고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을 확인하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부분이 지금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들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계속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실적이거든요, 결국에 주가가 실적이 뒷받침되면은 언젠간 시간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높은 확률로 제 가치를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들기 때문에 튼튼한 실적 기반이 제일 중요한데 이 실적이 언제 발표가 되는지 제일 중요한데 원래는 5월 14일까지 이제 발표를 해야 됐었습니다. 원래 기준은 15일인데 어저께 공휴일이었으니까 14일까지 발표를 했었어야 됐고 14일까지 발표하지 않은 기업들은 아마 30일까지 발표가 될 겁니다. 연결 재무제표로 해서 그 유예기간이 15일 정도 더 기한이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 30일까지 실적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30일까지 실적을 발표를 할 때 주가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방향성이 1차적으로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 발표 시점에 또 맞춰서 또 영상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중요할 텐데, 이 부분은 아직 이 부분은 생각이거든요, 생각. 결국에는 시나리오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정보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주가의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테니까, 먼저 이제 실적 발표는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넘어가 보도록 하고, 오늘 시장에 어떤 요인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내용 체크를 해보고, 이제 두 번째 내용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좀 알고 가면 좋을 법한 내용들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엔비디아랑 이제 AMD 주가가 다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전고점 부분까지 다시 터치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부분이 좀 의미하는 바를 해석하는 게 좀 중요한데, 결국에 AMD랑 지금 엔비디아가 AI 쪽과 관련돼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제일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22일 날 실적 발표가 지금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실적 발표 기로로 해서 이 AI 산업에 대한 방향성이 조금 결정 지어질 것 같은데 아마 이 부분이 제일 좀 상충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성 이 부분이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확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실적 부분도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가이던스가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시장에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반대적으로 지금 엔비디아가 거의 한 8배 정도 오른 걸로 생각이 되는데 시장에 피로도가 있어서 지금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 부분에 좀 팽팽한 대립이 있는 상태인데, 진짜 22일 날 말도 안 되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또 나오게 된다면은 아직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실적이 고만고만하게 나오면은 피로도로 작용을 해서 AI와 관련된 전반적인 반도체 기업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조금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 그런 관망세로 지켜보던 사람들의 좀 그런 수급들을 불러일으키면서 시장이 좀 많이 상승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주가를 보면 알겠지만 아직까지 화인 서키트가 지금 좀 잠잠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좀
많이 좀 아쉽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재부 관련한 지원 정책이 화인서키트가 그래도 좀 수혜받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후공정 관련해서 기업들의 중심으로 지금 지원을 해준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어차피 기판이란 것 자체가 후공정에서 패키징을 하는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확실한 거는 지금 기재부에서 정책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주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왔을 때 화인 서키트가 어떻게 수혜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정책 결과가 나왔을 때 이 내용을 가지고 영상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계속 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10조라는 것 자체가 현금으로 지원을 해준다라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라는 내용이고 그렇게 봤었을 때는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라거나 혹은 세액공제율을 올려줘서 세제 혜택을 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전방적인 기업들의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촉진이 될 거라서 전반적인 업황 분위기가 좋아질 거라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정책이 어떻게 나온지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한번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가격을 이제 마지막으로 좀 볼 텐데, 지금 이제 곧 변고점이 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차트 봤을 때 한 두 가지 정도 기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20일 이동 평균선이 지금 가격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는 기준을 보통 이 종가 가격을 기준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 시가 가격과 종가 가격의 2분의 1 정도 되는 가격에서 또 기준 가격이 지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봤을 때는 20일 이동 평균선이 중간 기준선을 지금 올라오고 있는 추세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가운데 라인보다는 20일 이동 평균선이 저는 좀 더 중요한 가격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20일 이동 평균선과 맞닿았을 때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왔을 때 여기서 이제 방향성을 결정을 할 겁니다. 떨어질지 올라갈지. 자, 그렇다면은 거기 각각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21 이동 평균선을 지지를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상승분을 다 반납할 가능성도 염두를 해 둬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지지 라인이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장대 양봉의 시가 가격에서 지지를 받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이제 다시 20일 이동 평균선을 여기서 지지받아서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 위쪽에 있는 이 초록색 선 240일 이동 평균선을 맞고 다시 떨어질 확률이 제가 봤을 때는 한 70% 이상으로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주가가 지금 241선을 터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래서 보통 241선 돌파를 하려고 할 때는 3번에서 뭐 많게는 5번, 6번 이렇게 두드리다가 돌파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기서 지금 저항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20일 이동 평균선을 맞닿았을 때 주가 방향성을 또 확인을 한 뒤에 그 각각에 대한 상승하면 상승한 이유 그 다음에 하락하면 하락한 내용들을 확인을 하고 영상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